네,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국내 주식, 한국 주식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들 오늘 아침에는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제 밤에 이제 미국 장을 좀 보고 주무신 분들은 좀 오늘 장이 약간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우리나라 장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5% 하락한 2368선에서 마무리 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낙폭을 줄였어요. 0.93% 하락한 866선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간결하고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평상시보다 더 집중해서 제 말을 하나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 이야기보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시장 하방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방을 본다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실 이유를 VIP 분들에게는 좀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그냥 결론적인 것만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 올라갈 거니까 지금 주식 매수하십시오. 주식 100%까지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뭐 현금을 가지고 싶으시면 20% 정도만 현금을 확보하십시오라는 뭐 요 정도 선의 코멘트만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는 제가 이유를 하나하나 왜 제가 그런 시장 상방을 보고 있는지, 왜 아직까지 하방을 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 살펴드리는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뭐 기관은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다 매도가 나왔고, 역시 개인분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관 외국인이 던지는 거 다 받아줬고, 코스닥에서도 다 받아줬습니다. 문제는 늘 선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평상시 공매도가 살아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시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이,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언론에서 동학개미가 뭐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 동학개미가 사는 게 올라간다. 뭐 개인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키플레이어가 됐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고 예상을 해보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 국민이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이 가진, 예를 들어서 여윳돈을 전부 다, 뭐 은행 적금, 예금 이런 거 말고 전부 다 주식에만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외국계 자금을 모아봅시다. 자, 총량이 어디가 클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돈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동학개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보면은 외국계 자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개인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원하는 흐름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유동성을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 것 뿐이고요. 그거를 좀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결론은 외국인 자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제가 계속 선물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물은 일단 당분간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현물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쭉쭉 들어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 물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줬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50% 이상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선방을 해줬다라는 게 그 힘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7천억 넘는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힘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요만큼 방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띄워놨어요. 자, 코스피 차트 좀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저점을 계기로 쭉 올라왔었고, 이때도 한번 조정이 왔다가 다시 쭉 올라왔고, 이번에 다시 조정이 왔다가 가는 길인데 각도나 이런 걸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나스닥을 한번 봐주세요. 나스닥을. 자, 나스닥도 3월 19일 저점, 나스닥 같은 경우 조금 더 늦게 찍었죠. 3월 23일 찍고 나서 쭉 왔다가, 사실 나스닥은 이렇게 두 번 눌림이 있었어요. 작은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올라갔고, 옆으로 그리다가 쭉 올라간 상태였어요. 자, 최근을 확대해 볼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옆으로 기는 반면에 나스닥은 최근 일주일간 쳐줬단 말이에요. 이 각도를 보실 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다시 국내장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쳐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다르게 쳐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왔어도 제가 오늘 VIP 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주력주로 밀고 있는 주식을 아침에 시가 부근 혹은 시가 이하로 조금 더 밀려도 무조건 매수해달라, 추가 매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절대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진 것처럼 5% 4%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가놓은 게 있어요. 먼저 가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눌릴 게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미도 눌려 있는 상태인데 뭐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으로 가봐도 물론 코스피보다는 올라친 게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나스닥과 흐름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나스닥이 올랐던 퍼센테지만큼 코스닥이 오르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21선 위에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물론 마이너스 마감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캔들이 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렇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물을 버리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나스닥이나 미국장만큼 그동안 강하지 못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환율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환율 차트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에요. 우리가 오늘 진정 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거였으면은 사실 전일장에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는 안 됐었어요. 우리 항상 늘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요. 최근에 8월 이후부터 환율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제가 이렇게 선 하나만 꺼볼게요. 여기를 기점으로 한 1187원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 지금 음봉으로 때려 맞고 있어요, 환율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달러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하락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원달러로 다시 오시게 되면 원달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원달러가 하향 추세지 결코 상향 추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 전문가들이 지금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1200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현재까지 모르고 있는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1200원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게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자,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뛰어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한다예요. 그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건데, 반대로 3월을 기점으로 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지금 하방을 본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율이 뭔가 1200원 선을 넘어가면서 요거 뭔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혹은 1200원 넘어갈 때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뚫어내는 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엇이라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율이 1200원 위로 올라갔는지 더 자세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여러 가지가 들어가 봐야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결코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이야기보다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왜 계속 상방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VIP 분들에게는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에 세 가지를 덧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장기 단기 금리의 차이를 보셔야 되고요. 뭐 요거는 뭐 기존에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만한 팩트일 테고, 두 번째가 달러 인덱스 차트, 환율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원유예요. 주식과 원유 차트는 또 역시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거죠. 원유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원유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원유가 하방 경직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이외에도 금값도 확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펀드 관련해서 더 상세한 흐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뭐 원유뿐만 아니라 금값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원부자재,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요즘에는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원부자 딴에서. 여튼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제가 왜 아직까지 시장을 하방으로 보지 않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새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뉴딜 관련 ETF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KRX BBIG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도 쭉 종목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그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뭐 뉴스 검색에 KRX BBIG라고만 해도 나올 거예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 BBIG가 나왔는데, 비중까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 단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 단에서는 역시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 단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 게임 단에서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하위 단에 10종목, 10종목, 10종목씩 나와 있습니다. 총 다 합쳐서 메인을 빼더라도 다 합쳐서 40종목입니다. 나라에서 대놓고 찍어줬어요. 간만에 나라가 그나마 잘해준 게 요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딴 종목보다 여기에 집중하라고 대놓고 나라가 40개 찍어줬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이런 거 보셔서 요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는 또 이제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민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끝낼까 합니다.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우선 제가 한 번도 요 동영상을 하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바이오 제약 관련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것들은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투자하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 정도밖에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3대장이 지금 나라에서 찍어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 그렇게 세 종목 찍어줬는데, 다른 것들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중급 이상의 분들, 주식을 하신 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고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중수 이상의 분들이라면 뭐 알아서 잘 차트 매매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보분들이라면 조금 그런 차트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이오 단에서 대형주 단에서 확실한 실적이 보장되면서 차트도 사실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더 접근이 용이한 SK 바이오팜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바이오팜을 17만 5천 원 이하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 않았고 17만 5천 원 이하라는 선을 거놓고 계속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옴 같은 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어제 오늘 쭉 연달아 올랐지만 만약에 다시 15만 2천 5천 원 이하로 꺼진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오늘 보시면 이제 더존비존이나 펄어비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총 대비 탑3 안에 뽑혔기 때문에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늘 언제나 덜 오른 것에 대한 티 맞추기를 언제나 단행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SK 바이오팜 보시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다르게 차트 보시면은 거의 일자죠. 네, 거의 일자, 약간 오히려 눌린 일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상연달아 두 방 친 거 빼놓고는 요때 한창 핫했었죠. 상장하고 나서 요때 빼놓고는 거의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기간 들어서 기간이 9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역시 연기금도 들어오는 모습이죠. 아마도 계속 그 KRX BBIG 펀드가 운용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12분의 1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성수 이제 그 한국금융 관련된 그 회장님 말씀하시기를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말은 이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락을 할 염려가 적고 심지어 하락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가진 풍부한 자금으로 그 하방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형주 단에서 SK바이오팜은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내 주식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중국 시장 관련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